이번에 5급 공채 피스액 1차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합격선이 뭐 60점 정도면 이제 합격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봤는데 사실 저도 다 보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좀 괜찮게 나온 문제들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로 풀게 된다면 아마 언어 같은 경우에도 언어가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충분히 이제 점수를 합격선 그 이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언어 영역을 조금 보면서 기초적인 기호 논리학 부분과 그리고 어 조금 이제 푸는 방법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호 논리학으로 하기에는 이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리트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뭐 혼자서 뭐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도 없이 사실 이거는 이제 방법을 알게 된다면 기호 논리학이라든지 그 퍼즐 맞추는 그런 이제 그물식 논법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쉽게 문제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이건 정말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추리 논증이라든지 상황 판단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건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 강화 약화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논증법 이런 부분들 위주로 아마 제가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5번부터 볼 건데 사실 앞에는 되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앞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어도 조금 어렵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스키 핵심 논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포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거의 한 3초 만에 이제 답을 바로 이제 정말 한 3초 정도 만에 이제 요것만 딱 보고 이 미갈식이구나 딱 보고 바로 이제 5번을 체크해서 맞췄었는데 뒤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딱 6번 딱 문제를 보면서 영미의 초점 이거 딱 5번 딱 보면서도 이제 바로 이제 정답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기호 논리학이라든지 논리학을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번, 6번 같은 경우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해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 기초적인 이제 기호 논리학적인 부분 이게 이제 15번, 16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번, 16번 위주로 아마 이렇게 좀 오늘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강화 그 다음에 약화 문제가 있죠. 강화 약화는 제가 그때 말했었죠. 주장과 근거가 있는데 주장에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깨면 된다고. 예, 근거를 깨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번호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이런 문제 사실 리트 시험 같은 경우와 다르게 피셋은 되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리트랑 피셋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좀 구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딱딱 찍는 게 낫지. 리트 대비로 한다. 이건 정말 아니고 저도 이제 리트 시험 칠 때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의 수능과 비슷했기 때문에 리트가 약간 수능이랑 좀 많이 닮아 있고 피셋은 약간 언어 논리 전문 과목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뭐 전문 과목 아니라고 하는데 약간의 기본 원리학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자료 해석 분야도 이제 뭐 중앙값, 최빈값 이런 부분 구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이제 피스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인터넷 강의 강사분들이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15번부터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식 귀속 문제는 지식의 귀속 문제, 그러니까 지식이 내 것이냐 이런 문제겠죠. 한 사람이 특정 지식을 가졌는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 그쵸? 저도 뭐 행정법이라든지 헌법, 뭐 민법, 그다음 형사법, 고위공직자 수사처 뭐 이런 이제 관련된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도 제가 특정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회수가 몇 천에 나오기도 하고 천 몇백 회 지금도 한 만 얼마 나오기 했던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식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입장 X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죠. 이건 객체라 볼게요. 일단 이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제가 기호를 되게 많이 쓰는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다음에 이 정도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체크 이 정도까지. 실제로 이제 리트 같은 경우 거의 5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호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꿀팁이 뭐냐면 형광펜을 전 들고 갑니다. 예, 실제로 형광펜을 들고 가도 괜찮거든요. 형광펜 들고 가가지고 키워드에 살짝 체크를 조금만 해놓는 것도, 아니면 색깔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니면 플러스펜 있잖아요. 플러스펜으로 이제 체크를 조금 해놓으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펜을 파란색과 빨간색깔 들고 가서 체크를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호를 계속 이제 하시면서 하는 게 되게 추천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식을 기속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와 관련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형광펜 들고 갔다 싶으면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평가자는 대상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저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일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체크를 또 해주시기 좋은 게,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평가자는 대상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게 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만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입장 Y는 평가자와 대상자에게 대한 지식 귀속 여부 판단은 이해관계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것도 플러스펜이 있으면 좋은데,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라는 이제 Y죠. Y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건 배경 지식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자가 대상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줘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이번에 시험을 떨어지면 만약에 한 10억이 날라간다, 뭐 이런 뭐 약간 계약서 썼다, 아니면 아버지가 뭐 차를 안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럴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평가자는 대상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겠죠.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보는데 두 사례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이걸 먼저 봅니다. 근데 이건 본다 하더라도 딱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를 살짝 좀 체크를 해놓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희수는 한자를 병용해야 하는 글쓰기 과제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희수는 이번 과제에서 꼭 90점 이상을 받아야 할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없고 한자표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즉 얘는 약간은 Y 입장에 가깝겠네요. 어떻게 보면. 맞죠? 동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원하는 것과, 근데 서연이 볼게요. 서연은 이 과제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A 학점을 받을 수 있고, A 학점을 받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다. 이건 얘는 약간 X 관점이겠네요. 참고로 이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공직에 있으신 분들 이름을 쓰거든요. 예, 이게 시험 평가 해보시면 알 건데, 실제 공직에 계신 분들, 아니면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이 사무관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 이름 쓰는 겁니다. 이건 뭐 차치하고, 일단은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 실험에서 귀속되는 지식은 내 과제에는 한자 표기에 오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귀속되는 지식이, 그러니까 이제 내 과제에는 한자 표기가 없는, 오류가 없는데, 여기서 평가자에게 희수와 서연이 몇 번이나 과제를 검토해야 이들에게 이 지식을 귀속시킬지 물었다. 즉 그냥 귀속시킨다는 말도 한번 고쳐쓰기 바꿔쓰기 해볼까요? 예, 귀속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소원, 내 소원, 그냥 소원, 원하는 것, 이렇게 할게요. 내가 내 목표, 그냥 목표라고 하면 그냥 귀속을 그냥 목표라고 읽고 한번 해봅시다. 목표, 귀속이 이제 목표라고 친다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m가 있는 m이 이제 희수, y, n이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m이, 그러니까 y가 이제 x보다 훨씬 더 작다면 기억이 강화된다가 맞겠죠? 왜냐면 이제 강화 약화는 이제 그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없는 것을 이제 문제를 좀 지우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니은 볼게요. 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이제 m이 커지면 기억이 강화되지 않죠. m은 y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게 되고, 그럼 니은 있는 것도 아니게 되고,
기역,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볼까요? 서현이 이 과목에서 받을 학점과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얘가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 못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평가자가 그래도 서현이가 계속 꼼꼼히 봤다면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뜻이네. 그렇기 때문에 약화가 된다. 이거는 이제 사실 문제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이제 주장에 대해서 그 근거를 깨는 것, 특히 이제 형광펜으로 이게 약간 조금씩 이제 그어주게 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조금 길어지겠지만 이제 16번도 볼게요. 사실 피셋 시험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의대 다니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행정고시 1차를 많이 시험을 칩니다. 왜냐면 이제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1차 시험만 합격을 하면 우선 선발 제도라고 해서 편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변리사 1차, 회계사 1차, 고시 1차를 합격하게 된다면 그 학교에 편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편입 학원에서도 오히려 이제 직장도 다 생기고 대학교도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이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수능 준비하시는 이제 고등학생인 구독자분도 많이 보시는데, 실제 이제 대학교 자체가 요즘은 사실 좀 덜하긴 한데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아니면 또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싶으시면, 저도 사실 고시 장학금을 한 2번 정도 타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학교 내에서도 이제 고시 장학금을 먹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서울 쪽으로 정말 가고 싶으시면 편입을 하셔도 사실 이제 됩니다. 특히 고시 1차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합격선이 60점밖에 안 돼서 아마 이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뭐 어린 문이라면 좀 괜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건 번호 한번 붙여볼게요. 원래 제가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1, 2, 3. 사실 피셋 문제 중에서도 아마 이 두 개가 되게 쉬운 문제 중 한 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관련된 거 있으니까 약간 형법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응보주의가 나오네요. 응보주의는 한문합의 법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있네요. 눈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동일한, 이게 좀 끄어줘야겠다. 이게 뭐냐면 비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A의 주장이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A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A를 밑으로 봤을 때 그리고 A의 기본적 관점을 수용하면서, 그럼 얘도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B는 더 나아가서 동일한 고통량을 부과한 형벌로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C가 드디어 반대를 하네요. 그럼 이제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C는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 양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고 한번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범죄와 정확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한 것은 A와 B가 둘 다 동의를 하죠. 이건 사실 문제가 좀 쉬운데 이렇게 보면 될 거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죠. 이 틀렸죠? 기억부터 일단 지우고 디귿을 먹으면 되겠죠. 니은은 무조건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풀이 스킬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살인이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고 죽음 이외에는 같은 양의 고통을 유발할 수 없다면 A, B, C 모두 사형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A와 B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여기 제가 초록색 그어놨죠. 이건 정말 이제 그냥 주제를 그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C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디귿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문제를 풀 때 주제를 좀 끄는 게 좋습니다. 사실 주제를 그으라고 하는데 뭐가 주제지 싶으시면 법에서도 항상 많은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도 구체적 개별적인 것을 찾으시지 말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찾으십시오. 사실 사례형 시험 칠 때도 뭐 일반적, 추상적으로 막 해가지고 법규 명령이다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문장을 읽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몇 번 문제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논지 이런 문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걸 찾아보면 사실 5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사실 피셋이라든지 리트는 실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가면서도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글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한 번을 읽더라도 좀 찬찬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기. 이게 당장은 수능 성적이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천해 드린 이유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시면 뭐 7급 공무원, 뭐 행정고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시험들 같은 경우에도 다 글 읽고 글을 얼마나 잘 읽냐에 따라서 그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메일을 받았었는데 대학은 영어 수학으로 가는데 내 인생은 국어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메일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점만 넣으면 이제 만점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안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법 관련된 부분 한국말을 얼마만큼 잘 알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어 논리를 잘 하시는 게 만약에 이제 국어만 잘하고 영어 수업 못한다 싶으시면 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능력이 좀 더 뛰어난다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전문 과목들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들을 조금 쉽게 쟁취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NCS뿐만 아니라 피셋, 뭐 리트 여러 가지 다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영어 수학을 보는 거 추천하긴 하는데 문과시라면 국어 능력을 조금 키우시는 게 저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이제 뭐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이 글의 논지는 주제를 잘 찾아라. 주제를 잘 찾으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잘 모르겠으면 주제를 계속 보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찾고 그 개별적 구체적인 것이 근거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